참가자 넘버 131님, 이제 내리셔도 됩니다. 안대 벗길게요. 그럼 먼저 갈게요. 무인도 보물찾기에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주에 주최하는 이벤트 초대장 하나 주세요. 다음 주 이벤트요? 싫은데요? 내가 왜요? 잠깐만요. 당신을 초대했다고요? 그렇군요. 윤 선생님, 휴가를 가고 싶으면 다른 곳에 가시죠. 야외 활동이 많은 이벤트라서 선생님한텐 힘들 거예요. 거기서 할 일이 있어서요. 일이요? 변명도 좀 그럴싸하게 하시죠. 무인도 보물찾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모두 야외 생존 전문가인 보물 헌터들이에요. 선생님 체력은 야외나 생존과는 거리가 멀지 않나요? 내 일에 관심 말아요. 이벤트 핑계를 대고 섬에 가는 게 더 편해서 그래요. 아니면 유신우 씨 아버님께 직접 부탁드리죠. 알겠어요. 그럼 저도 초대해주세요. 무인도 보물찾기라. 흥미롭네요. 유신우 씨, 제 실력이면 이벤트에 참가하기 충분하겠죠? 강혁 씨, 당신 같은 전문가가 아마추어 이벤트에 참가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나요? 돈이 그렇게 급해요? 걱정 마세요. 전 그냥 여행 삼아 가는 거니까. 수수께끼를 풀어도 보물을 찾으러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공짜로 달란 얘기는 아니에요. 이벤트 보안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해드릴게요. 빅데이터 센터처럼 어린애한테 뚫리면 안 되잖아요? 저도 갈게요. 할 일이 있어서. 백 변호사님, 너무하시네요. 두 분은 핑계라도 댔는데 변호사님은 은근슬쩍 숟가락을 얹으시네요. 안 되나요? 됐어요. 이 마당에 한 사람 더 넣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팀에 들어온 후로 계속 사건 때문에 쉬지도 못했잖아요. MT를 한번 할 때도 됐죠. 섬에 들어가기 전에 휴대폰이나 라디오와 같은 통신 장비는 크루즈에 놓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통신 장비 없이 어떻게 동료와 연락할지 걱정되시죠? 또 긴급 상황 발생 시 구조 요청도 필요하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무인도 보물찾기 이벤트에선 크게 위험한 상황은 없을 겁니다. 참가자분들께는 손목시계형 단말기가 지급됩니다. 이 손목시계형 단말기로 노스타섬 지도도 볼 수 있고 연락 및 여러분들의 위치 추적도 가능합니다. 비상시 언제든지 단말기를 통해 크루즈에 있는 컨트롤 센터로 연락할 수 있어요. 연락을 받으면 저희 쪽에서 바로 출동합니다. 컨트롤 센터에서도 참가자분의 안전과 공정한 이벤트를 위해 여러분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막바지에 이벤트 코인을 할당량 수집한 참가자분들께서는 화인에서 24K 금메달을 기념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얻는 게 있으니 오는 거겠죠. 물론 상금도 상금이지만 저들에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자신은 특별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리고 이 섬엔 실제로 보물에 대한 그럴싸한 일화도 있고요. 황금 도난 사건을 얘기하시는 거죠? 두 분이 얘기한 섬에서 볼 일이 있다는 것도 이 사건과 관련 있죠? (10년) 전 한 강도단이 다른 도시에서 황금 수송 차량을 강탈한 뒤 배를 타고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그들은 식수 보급을 위해 노스타 섬에 잠시 정박했지만 결국 섬을 떠나지 못했어요. 아마 내분이 있었겠죠? 욕심은 사람 눈을 멀게 하니까. 네, 맞아요. 강도단 중 일부는 훔친 금을 독차지하려고 섬에 금을 숨겼어요. A국 경찰이 섬에 도착했을 땐 겁에 질린 말단과 중상을 입고 죽어가는 리더만 생존해 있는 상태였대요. 유일한 여성 멤버조차도 죽었다고 하더군요. 그 말단은 자신이 보낸 구조 신호로 경찰이 왔다고 합니다. 무인도에서 동료들에게 살해당하느니 감옥을 선택한 거죠. 리더는 귀국하는 배에서 죽었고
죽기 전까지도 금의 행방에 대해 발설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그 말단도 금을 숨긴 곳의 일부만 알고 있었고요. 그게 도난당한 금의 20에서 30% 정도였을걸요? 듣고 보니 국정원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겠네요. 혹시 당신도 금 찾으러 섬에 온 건가요? 국정원이 이런 큰 사건에 대해 모르는 게 더 이상하죠. 그나저나 제가 이 섬에 온 목적과 금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유신우 씨가 너무 운이 좋은 것 같아서요. 섬을 사자 금이 딸려오다니. 이론은 그렇지만 실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종종 외교적인 협상 카드가 되기도 하죠. 순조롭게 본국으로 옮기는 것도 사실상 어렵고요. 황금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죠. 황금은 그냥 소문일 뿐이에요. 이 섬에 정말 황금이 있다면 A국 정부가 과연 내게 섬 개발권을 넘겼을까요? 아시다시피 A국은 최근 몇 년간 경제 위기로 국고가 텅텅 비어있는 상태죠. 그들은 아마 오래전에 전문가를 보내 섬을 수색했을 거예요. 만약 참가자들이 정말로 황금을 발견한다면 황금은 누구 소유가 되는 거죠? 당연히 발견한 사람 거죠. 섬 개발권 양도 계약에는 명확한 조항이 있어요. 난 섬에 있는 모든 물품을 처분할 권리가 있죠. 보물 헌터는 보물을 가지거나 적절한 가격에 주최 측에 판매할 수도 있어요. 전문 감정기관도 이미 대기시켜놨어요. 그래서 이벤트를 홍보할 때 보물은 먼저 발견한 사람이 임자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근데 국정원의 정보력이 기대 이하네요. 뜬 소문을 믿을 정도라니. 전 이 사건이 너무 유명해서 알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일반적인 형사 사건은 국정원 관할이 아니에요. 저도 굳이 이 사건에 대해 알 필요 없고요. 맞죠? 윤누아 씨? 미안해요. 논의하고 싶은 사안이 있어서 늦은 시간에도 여러분을 불렀어요. 단말기와 관련 있죠? 맞아요. 단말기는 참가자들이 이벤트에서 마주하게 될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최첨단 소재로 제작되었어요. 방수, 방진, 충격은 전혀 문제되지 않죠. 하지만 단말기가 손상됐어요. 회로 기판이 완전히 부식됐네요. 화학약품에 의한 부식인 것 같네요. 우연은 아닐 테고. 설마 인위적으로? 네, 보물 헌터 외에 배에 탑승한 참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행사 취재로 온 기자도 있고 그냥 여행차 온 지인도 있어요. 보물 헌터와 다른 손님들은 다 유신우 씨가 초대한 건가요? 아니요, 내가 초대한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이 다예요. 사실 무인도 보물찾기 행사에서 난 그냥 대행인이고 진짜 주최자는 아버지 친구분이세요. 직접 나설 수 없는 이유가 있어서 내 이름만 빌린 거예요. 보물 헌터랑 다른 손님들은 다 아버지 친구분이 초대한 거고요. 행사 절차부터 보물지도 설계랑 섬 세팅은
다 아버지 친구분이. 그럼 배에 있는 직원들은요? 다 화인 직원인가요? 다 화인 엔터테인먼트 직원이에요. 내가 대행인이잖아요. 노스타 섬과 크루즈도 다 내 개인 자산이에요. 그럼 참가자들이 크루즈에 탑승할 때 신원도 확인했겠네요? 네, 초대장이랑 전부 일일이 확인했어요. 사칭한 사람은 없었고요. 그런데 가족이나 친구랑 동승한 손님들도 있어서 그 사람들 신원은 확인 중이에요. 아니요, 전동이라는 분인데 아웃도어 스포츠용품 브랜드 여러 개를 계열사로 갖고 계세요. 비즈니스도 주체 이유 중 하나지만 원래 아저씨가 보물찾기나 탐험 이야기를 좋아하세요. 체력도 그렇고 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죠. 작년에 크게 아프셔서 죽다 살아나셨거든요. 병이 다 나으면 보물찾기 행사를 열고 싶다고 고집하셨어요. 진짜 보물 헌터가 되고 싶다고. 맞아요. 섬 개발권까지 사려고 하셨는데 내가 한 발 빨랐죠. 그래서 차선으로 이번 행사의 주최와 투자를 담당하신 거예요. 비즈니스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다더니 경쟁에서 부자들은 인정사정 없네요. 그땐 아저씨의 의도를 몰랐으니까요. 아니면 양보했을 텐데. 섬 하나 정도야 뭐. 내일 섬에 상륙할 예정이라 직원이랑 단말기 표본 검사 중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작동한 지 1시간 정도 되니까 망가져 버렸어요. 직원이 회로 기판이 부식된 걸 발견했고 누군가의 소행이라 추측하고 있어요. 차례로 단말기를 조사해보니까 절반 가까이 조작되었더라고요. 조작된 단말기에는 다 이렇게 생긴 상자가 있었어요. 안에 가루는 움직임에 따라 조금씩 기계 내부로 흘러들어가죠. 하얀 가루는 이미 사람을 시켜서 조사해봤는데 수산화 나트륨이에요. 수산화 나트륨은 수분 흡수성이 강해서 물과 만나면 부식성 용액이 되거든. 범인은 섬의 습도가 높은 점을 이용해서 단말기 속 부품을 망가뜨리려 한 거야. CCTV는 있는데 이미 누가 손을 봤더라고요. 손을 봤다고요? CCTV 기록이 지워지거나 조작됐다는 거예요? 조작에 바꿔치기까지 당했어요. 창고 침입 당시 영상을 평소의 창고 영상으로 바꿔치기 했어요. 조작됐다는 건 어느 시간대의 영상이죠? 오늘 낮이요. 조작에 사용된 영상, 촬영 시간은 알 수 있나요? 일단은 오늘 단말기가 망가지기 전 영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단말기가 망가진 건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순찰하는 당직 직원은요? 창고 근처에서 수상한 사람은 못 봤다고 하나요? 다 물어봤는데 못 봤대요. 그럼 용의자는 크루즈 탑승자와 당직 시간을 알고 있는 사람이겠네요. 내부 사람일 가능성도 있어요.
용의자가 보물만 노린 거라면 일이 수월해지는데 다른 의도가 있을까 걱정되네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시킬 수는 없어요. 아까 직원이 훼손된 단말기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을지 생각해보세요. 우리 쪽에 단말기 고장에 대비한 대처 방안이 준비돼 있어요. 크루즈의 단말기 데이터 감시기로 모든 단말기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단말기의 신호가 사라지면 감시기에서 경보가 울려요. 그럼 직원이 신속하게 신호가 사라진 곳으로 가서 참가자의 단말기를 교체해주거나 참가자를 구조하죠. 하지만 단말기 오류가 대규모로 발생한다면 직원들은 우왕좌왕하겠죠. 네. 그리고 섬은 아수라장이 될 테고요. 보물 헌터는 이익을 위해 온 사람들이고 행사 참가자들은 서로 강한 라이벌 의식을 품고 있으니 주최 측이 감시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생기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보장할 수 없어요. 황금 혹은 행사 경품 같은 재물은 혼란을 틈타 숨기려는 목표 중 하나일 수도 있죠. 여러분, 이렇게 된 거 서로 솔직하게 털어놓죠? 다들 말해보세요. 섬에 온 이유를요. 윤 선생님, 아까 혼자서 뭐라고 중얼거리셨는지 말해봐요. 알았어요. 말할게요. 전 어떤 사람을 조사하기 위해 여기 왔어요. 죄송해요. 환자 프라이버시 때문에 솔직히 말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당신의 환자에겐 관심 없으니 요점만 말해봐요. 환자가 형사사건에 연루됐으니 더는 숨기지 않을게요. 제가 조사해야 할 사람은 무인도 보물찾기 참가자 최현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법률 심리학 분야의 전문가이자 미림시의 일부 교도소에서 수감자의 심리치료를 담당하고 있어요. 최현은 수감자들과의 접촉이 빈번해서 정기적인 심리상담이 필요한데 그 주치의가 바로 저죠. 얼마 전 최현의 심리 상태에 변화가 생겨서 조사를 좀 해봤어요. 몇 달 전 최현은 한 죄수의 감형을 신청했고 그 신청이 통과됐더라고요. 게다가 그 죄수의 죄목은 이 섬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어요. 그런데 심리치료 담당자인 최현이 보물찾기에 참가한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조사하러 오게 된 거예요. 맞아요. 혹시 방금 언급하신 죄수가 황금 도난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 하현우인가요? 네, 맞아요. 파일만 본 게 아니라 더 깊이 조사했거든요. 사실 저도 의뢰를 받아서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을 조사하는 중입니다. 네. 사실 그 사건과 관련된 무고한 희생자가 있었어요. 이름은 임건우, 어부였죠. 사건 당일, 그는 물고기를 잡다가 우연히 이 섬에 오게 됐는데 강도단에게 들키는 바람에 살해당했어요. 남겨진 임건우의 병약한 아내와 어린 자녀 둘은 가벼운 형량에 불만이 컸던 상태였고요. 당시 이 사건 담당자였던 제 지인은 그 뒤로도
임건우 가족들과 종종 연락을 하고 지냈죠. 특히 임건우의 아들 임대환을 많이 챙겨줬다더라고요. 근데 하현우의 감형 및 가석방 소식을 알게 된 임대환이 근래 수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해요. 제 친구는 임대환이 사적으로 보복에 나설까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대환이 이곳에 간다는 소식을 접한 제 친구가 저에게 의뢰를 맡긴 겁니다. 친구는 공직자인지라 직접 나서기엔 아무래도 좀... 네, 기자 신분으로 탑승했어요. 요약하자면 윤 선생님과 백 변호사님 두 분 다 황금 도난 사건과 관련이 있으시네요. 유신우 씨가 이벤트를 개최한 노스타 섬도 황금 도난 사건과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다들 이 섬에 오게 된 거군요. 이들 모두가 단말기를 망가뜨릴 동기가 있네요. 그중 최현과 하현우는 손을 잡은 상태고 임대환은 하현우에게 복수할 기회를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윤 선생님, 수감됐었던 하현우는 재산이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는 아마 섬에 있는 황금을 미끼로 최현을 포섭했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사건 당시 하현우는 경찰 측에게 사실을 털어놓지 않았던 거네요. 섬에는 황금이 숨겨져 있고 하현우는 나머지 황금의 위치를 알고 있는 게 분명해요. 하현우가 황금의 행방에 대해 알고 있다면 그는 말단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아마 이 사건엔 숨겨진 비밀이 더 있을 겁니다. 황금의 살인이라. 다음부턴 이벤트를 주최하기 전에 고시라도 해야 하나? 별게 다 꼬이네. 최현은 조수 한 명과 같이 크루즈에 탑승했어요. 핑계를 대서라도 그 조수를 만나려고 했는데 최현이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하더군요. 유신우 씨, 이벤트를 며칠 연기할 수 있을까요? 그들을 시험해볼 시간이 필요해요. 단말기가 망가졌다는 명분도 있고요. 그럼 저쪽에서 눈치채고 더 경계하지 않을까요? 차라리 유인책을 쓰는 게 낫겠어요. 내일 제가 최현 조수의 신분을 파악할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가 정말 하현우라면 제가 그쪽을 맞죠. 일이죠. 꽤 멀었을 텐데 안 힘들었어? 응. 오늘 아침에 지문을 채취해서 본부에 보냈지. 결과가 나왔는데 역시 하현우였어. 일단 좀 쉬어요. 1시간 뒤에 단말기가 파손될 예정이에요. 그때부터 작전 개시해요. 용의자가 의심하지 않게 내일 정상적으로 단말기를 지급할 거예요. 이벤트 시작 후 1시간쯤 지나서 스태프들이 긴급 알림으로 단말기가 손상됐다고 공지할 거예요. 그때 계획이 성공했다고 여기고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만약 최연의 조수가 정말 하현우라면 그들이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겠죠. 그들은 우리의 계획을 모르고 있으니 제가 미행을 맡죠. 잘하면 사라진 황금을 찾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최연이 하연우와 같이 움직일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이익으로 맺어진 동맹은 쉽게 흔들리는 법이죠. 제가 하현우를 미행할게요. 조직에서 말단이었는지 확실진 않지만 엄연한 강도고 범죄자죠. 일반인이 상대하긴 힘들 거예요. 걱정 마. 임대환은 복수의 기회를 노리고 있을 겁니다. 그쪽은 범죄 예방을 위주로 살펴야 해요. 제가 임대환을 맞죠. 엇나가게 놔둘 수는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유신우 씨, 크루즈에서 총기실을 본 것 같은데 총기 사용 허가도 신청하셨나요? 사격에 일가견이 있다고 들었어요. 적당한 걸로 하나 가져가세요. 고마워요. 보안을 위해 모두 본인의 휴대폰도 챙겨가요. 무슨 일이 생기면 N2X의 암호화 회선을 사용해 연락하죠. 누나랑 같이 온 건데 당연히 철저하게 준비해야죠. 유신우 씨, 벌써 풀어지기엔 너무 이른 거 아닌가요? 용의자가 한 명 더 있잖아요. 우리가 감시하지 않는. 그 말은 이벤트를 진짜로 주최하는 측은 유신우 씨 아버지 친구라고 하던데 최현의 초청장도 그분이 보낸 건가요? 초청장은 지인이라서 준 것뿐이에요. 아저씨는 황금 도난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는 엄청난 부자예요. 이번 이벤트도 그분이 협찬해 주신 거고요. 사라진 황금이 보물 헌터들에게는 거금이겠지만 아저씨에겐 푼돈일 뿐이에요. 사라진 게 황금뿐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죠. 다들 섬에 오신 이유가 있죠. 저도 여행하러 온 건 아닙니다. 제 임무는 공개할 순 없지만 단지 황금 때문이라면 제가 직접 나서진 않았을 겁니다. 작물은 둘째치고 전동휘는 CCTV를 파괴한 용의자로 의심받고 있어요. 유신우 씨, 만약 당신이 창고 직원과 CCTV 직원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다면 아무한테도 의심받지 않고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은 당신과 전동휘 둘뿐이죠. 국정원 나리가 아저씨가 의심된다고 하니 내가 직접 아저씨를 감시하죠. 만약 정말로 아저씨가 연루돼 있다면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을 겁니다. 화인의 후계자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따 누구랑 같이 갈 건지 정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 이름은 다니울입니다. 구해주셔서 감사해요.
바보 같은 놈. 애초에 이 섬에 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30년 동안 불운의 아이콘이었는데 이젠 익숙해질 때도 됐잖아. 왜 세상에 운명을 바꾸는 마법이 있다고 믿는 거야? 그냥 평범한 NPC나 하면 되지.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름도 좀 이상해요. 마법? 설마 속아서 온 건 아니겠죠? 아니면 방금 늪에 빠진 것 때문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NPC? 설마 주인공도 따로 있나요? 그럼요. 전화위복 버프를 패시브로 타고난 행운의 아이콘들이 주인공이죠. 저 같은 NPC는 팝콘이나 먹으면서 구경하는 조연일 뿐이에요. 까딱 잘못하다간 주인공들의 레벨업을 위한 희생양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사람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설마 자신이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 속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사실 우리는 책 속에서 살고 있는 거랍니다. 아니다. 책이 아니라 게임 속 스쳐 지나가는 에피소드에서 살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이 세상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당신들이나 나나 모두 NPC일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이 세상의 치트키를 찾는다면 세계의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겠죠. 해리성 장애? 판단하기 쉽지 않네요. 아니야. 섬에서 좀 걸었다고 늪에 빠지는 푸른한 내가 주인공일 리 없지. 역시 난 그냥 스쳐 지나가는 NPC일 뿐이야. 누구도 이 세상의 법칙에 저항할 수 없어. 그 누구도. 유신우 씨, 스태프에게 연락해서 이분을 데려가라고 하시죠. 시간이 없습니다. 서둘러 다음 행동으로 넘어가야 해요. 이미 연락했으니까 관계자가 곧 올 거예요. 알림이 막 떴으니 참가자들끼리 마주치면 분명 단말기의 상태를 물어볼 거예요. 이들은 일단 모르는 척 연기하다가 다들 잠잠해지면 그때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침에 스태프인 척 하현우의 지문을 채취하면서 네 사람에게 위치 추적기를 달았어요. N2X 앱을 사용해서 위치를 추적할 수 있을 겁니다. 휴대폰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제가 하현우를 미행할게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미행할 거니까 그와 마주치더라도 절대 티내면 안 됩니다. 약간 007 같은 느낌인데요? 염려 마세요. 아무튼 연락이 제일 중요합니다.